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매몰 사고 수습과 인명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명을 구조했고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사상자 구조 작업 이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새 6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병은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집계한 국내 정신질환 환자는 2023년 268만 명, 5년 새 63만 명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래 진료가 97%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2023년 기준 12만 명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외래 방문율과 재입원율입니다.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 방문율이 5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입원율은 감소했습니다. 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지역사회 연계 체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비자의 입원율은 상승해 인권보장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5년 새 30% 이상 증가했는데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대폭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우울장애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조기 발견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방과 조기 개입 정책에 대한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수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등록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원 체계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5년간 15% 증가했습니다.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상근 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17.6명에서 20.3명으로 2.7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정책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 불안 심리를 이용해 ADHD 치료제 등 표현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점검해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게시물 7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부당 광고한 사례도 45건 적발됐습니다.